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절세 전략 세미나 요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절세 전략, 경비 전략 프로젝트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올해도 2023년에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절세 전략 세미나가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세미나 제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병의원 소득세 지출경비 누락 점검과 필요경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1억을 만드는 문제 잘 됐던 회사들, 병원을 포함해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프로젝트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예시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에 물론 작년에도 혜택이요? 뭐 아무튼 원장님들께서 준비 잘 하셨으니까 저희랑 같이 열심히 하셔서 뭐 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때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들의 그 솔루션을 이제 공개를 하죠. 자, 2023년에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네, 또 2시간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그 큰 절세 금액 얻어 가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최고 실질 소득세율, 제가 환산한 실질 소득세율은 최고 세율 기준 60%가 됩니다. 뭐 네트 급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0에서 70%까지도 뭐 가고 있고요. 2시간의 투자로 소득세 앞자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이렇게 제가 작성해 놓은 이 문구는 저희 그 소득세 경비 누락 점검을 신청하셨던 원장님들 중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닥터북 덕분에 소득세 앞자리가 바뀌었다.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 단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큰 소득을 얻으셨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대상 공동 개원 예정이 다 포함되고요. 인원은 저희가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루는 내용의 깊이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10명, 뭐 한 서너 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뭐 스텝까지 다 포함이 되면 강의장은 한 15명 정도 차지하는 그 정도의 강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선능의 더 모임 센터라는 곳에서 3월 19일, 3월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서 2시까지, 아니 4시에서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물론 세미나 이후에 뭐 개별적인 질문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2시간 내에 세미나를 다 마칠 수 있도록 조절을 잘 합니다. 참가 비용은 1인부터 3인까지는 이제 정해져 있고요. 3명 이상. 작년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관련된 병원에서 오신 내용이 있어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섭외를 다시 하고 그분들만을 위한 세미나를 유치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참가 비용은 1인이 33,000원부터 3인 경우는 77,000원으로 돼 있고, 문의는 전화 접수를 하신 다음에 저희 회사에 계좌로 입금하시면 세미나 이제 소개 진행 절차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 실질 소득세율이 60%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벌은 돈에서 60%. 자,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1년 동안 고생해서 진료하셔서 10억을 수익 금액을 얻었다. 그런데 60%면 거기서 소득세율이라는 거는 과표에서 60%니까 물론 이제 10억이 과표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6천만 원, 6억이 세금이거든요. 굉장히 많죠. 자, 여기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요 읽어드릴게요. 실질 세율은 세법상의 소득세율을 기초해서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세율로 환산한 거예요. 자, 소득세가 있고 그 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자, 지방세라는 얘기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저는 지방세를 서울시에 내겠죠. 자, 그 다음에 작년도 수익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소급이 됩니다. 환산이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약 7.5.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의 금액이 6억일 경우에는 53.7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거니까 수익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병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요 구간이에요. 3억에서부터 한 10억 요 구간, 요 사이 다 몰려 있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과세 표준이 요 사이에 있다라면 세율이 38%이지만 여기에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나 이런 소급 비율이 들어가면 약 49%가 된다는 거죠. 자, 원장님들은 이제 이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납입할 수 있는 소득 세율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 못한 게 있죠. 만약에 원장님 병원의 직원들의 급여 제도가 그로스가 아니라 네트라면 이 비율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 70%인 병원도 봤다는 거죠. 자, 이쪽 그림에 좀 이렇게 이 친구가 굉장히 흥분하게 돼 있지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1억 증가하면 세금은 6천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최고 세율 기준으로. 반대로 경비를 1억을 찾으면 반대로 현금을 6천만 원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내용을 보신다면 어떻게든 경비는 찾아야 되겠죠. 그 경비 찾는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실무 위주로 찾는 방법과 해법과 실제 찾아드리는 그런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목적은 소득세 신고 자료를 검토하고 누락 경비를 점검하는 그런 목적으로 전국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뭐 장소가 멀거나 뭐 일요일 날 이어서 안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작년에 요청들을 하셔서 올해는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방문 세미나가 있습니다. 방문 세미나 요청하시면 저희 닥터 코치와가 뭐 그 해당 지역이나 아니면 전공 과목을 판단해서 전문 닥터 코치가 방문 드려서 방문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뉴스레터에도 돼 있고 뒤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주 일요일 날 참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없죠. 원장님들 바쁘시니까. 자, 일자는 작년에도 6월 셋째 주까지 했는데 6월 셋째 주에 경비 점검 누락이 진행이 되면 사실상 그 점검을 찾는 방법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저희도 힘들고 담당 세무사님도 힘들고 원장님도 힘드세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2월 둘째 주 정도까지만 마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방식은 계속 얘기 말씀드렸죠. 세무조사 좀 예민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세미나로 진행이 됩니다. 내용은 뭐 1억 만들기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누락경비 점검 2023년도 누락경비 점검에 대한 성공 사례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술품들 많이 하시잖아요. 원장님들 만나 뵈면 미술품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절세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미술품을 적용을 해야 되고 또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갤러리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세액공제 잘 아시죠? 고용 관련 세액공제, 병인 연구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또 향후에는 설립하시려고 하는 병연 MSO라고 하죠. 경영지원회사, 이런 지원회사를 통해서 또 필요한 경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립니다. 자, 이쪽은 저희 이제 칭찬하셨던 원장님들도 덜어 계시니까 그분들의 내용들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경비 누락 점검 방식에 대해서 칭찬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냥 조금 귀찮아도 작성해 주신 매뉴얼 방식으로 월별 점검을 해야만 누락 경비를 찾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아무리 바빠도 월 2회 정도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 세무사무실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세무사님만 믿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당당히 자료를 요청하여 점검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후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세무사님을 도와드리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세무사님이 도와드리려면 저희가 점검을 더 잘해서 세무사님이 신고 들어가실 때 가장 효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자,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또 평을 해주셨어요. 귀동량으로 그동안 세무신고 점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매년 받아는 보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는 이번 게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분들이 계세요. 보실 줄은 모르죠. 근데 많이 갖고 오세요. 그런데 이번 세미나와 이번 경비 누락이 점검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 자료들을 요청하고 그 자료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죠. 자, 경비 누락 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생각 밖으로 지출 경비 누락이 많다는 점에 놀랐다. 세무 계산서 발행도 누락되고 계좌도 이차돼요. 신용카드조차도 다 누락이 되고 있다는 건 참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안일한 소득세 신고를 반성한다. 자, 지금 이 말이 일견 세무사님이 뭐 잘못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신용카드도 반영되는 게 국세청에 등록하는 시점이라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원장님이 마음속으로는 이 카드는 내가 쓰는 카드니까 신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카드 중에서 또 신고가 될 수 있는 카드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참기면 발생할 수가 있죠. 또 현금 영수증 부분도 개인으로 쓰신 것들도 지출경 증빙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수수료인데, 원장님들이 생각 밖으로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에 많이 놀라셨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래요. 저희가 일단 이 시점에 원장님을 도와드리는 이유는 닥터북 서비스와 닥터코치의 이제 차별적인 서비스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뭐 청구하는 그런 서비스 금액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미술품 렌탈 콤보 상품 같은 경우는 사업장마다 어떤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또 무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소득세 절세 전략의 바른 습관이라는 취지 아래 이런 세금 잡는 닥터북의 절세 이야기라는 뉴스레터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가장 궁금하시는 부분이 경비 누락 점검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많이 질문하시는데, 여기 절차입니다. 첫 번째는 세무사무실에서 기본 자료를 받아요. 자, 요 손익계산서부터 감가상각 명세서까지 이 자료는 지금 이제 말씀드릴 시간은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갖고, 자, 선택하신 자료도 있어요. 세무조정계산서를 선택하시는 건데, 이 세무조정계산서는 결국에는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뭐 이걸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죠. 세미나 장소가 아니라 그 경비 누락을 점검을 시작을 하면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사업장에서 지출경비 장부를 취합하는데, 자, 요 정도는 다 집합이 돼 있겠죠. 요 정도가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가 자꾸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놓치는 게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4번 제일 중요하죠. 전체 거래를 세무사무실에서 신고를 준비한 원장과 전건을 비교합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저희도 힘들고 원장님도 많이 도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4번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의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정리한 내용을 세무사님께서 얼마나 반영하셨는지 그 파이널 리포트까지 저희가 다 받아서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작년 세미나에도 소개를 드렸고 올해도 드릴 예정입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자, 1번부터 15번까지 경비 누락이 될 경우에 많이들 놓치는 부분들이더라 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경조사비의 접대비 정리하기. 어떤 병은 가면 뭐 접대비가 너무 접대비가 이제 경조사비가 접대비에 속하는 항목인데요. 접대비의 90%가 막 경조사비인 경우도 있고. 자, 그러니까 원장님이 정리해서 주신 거를 세무사님이 반영을 잘 하시긴 하지만 좀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좀 봤어요. 제가 막 특정한 날에 다 넣어버린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요 1번부터 15번까지 뭐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작년과 차이는 있겠지만 요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각각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약을 하면 1번부터 6번의 절차 진행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한 병의원 전용 닥터북 솔루션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내역과 또 주요 기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비 불인정 항목 어떤 내용들인지 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작년도죠. 작년도 소득세 신고를 한 내용들을 팔로우를 합니다. 특히 불성실 신고로 의심했던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가사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조사관들이 얘기를 하는지, 또 세무사님이 임의 경비 넣어주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물론 이제 원장님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이 국세청의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뭐 적발이 된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 좀 말씀드리고, 자, 네 번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경비 누락 점검에서 절세를 많이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4,700만 원 정도 평균인데 이 정도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랬던 사례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씩. 자, 5번은 이제 예시를 드리죠. 어떻게 렌탈, MSO, 세액공제, 뭐 기타 절세 포트폴리오 앞에 있던 뭐 열 몇 가지 기준이 있었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는지 그 예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의 닥터북을 통해서 닥터코치 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경영지원 서비스가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리포트를 제공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부터 세금 잡는 닥터북 절세 이야기라는 뉴스레터를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원장님들이 카톡이나 이런 걸 저희가 카톡 관리방이 있잖아요. 원장님 아시지만 그 카톡 관리방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매월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무료고요. 이쪽에 doctorbook.stevie.com인데 이 스티비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저희가 보내는 거라서 요게 이제 저희 뉴스레터의 그 UR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뭐 구독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만약에 매월 받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로 저희한테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매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보내드리는 거는 두세 차례 정도 보내드리는데 이슈가 있으면 저 자주 보내드리게 합니다. 자, 일단 주요 뉴스레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지금 26일 계속 이렇게 최근에 나가는 것들은 필요경비 만드는 거에 세미나 안내라든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 그리고 세무사무실에서 지출경비 누락하는 방법, 그 다음 렌탈을 1, 2월에 하면 유리한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부르는 최악의 지출경비 신고 유형, 이런 내용들은 좀 빨리 배우셔야 되겠죠. 자, 이쪽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있네요. 코로나 반사이익으로 병의원의 세무조사가 예정인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주소로 읽으시고 보시면 돼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구독이나 이런 걸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소규모로 진행하는 이유는 보다 좀 깊은 얘기를 그 귀한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차라든가 전체적인 그림만 그렸을 때는 원장님들이 그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들이 차라리 그 2시간 동안에 실무적인 내용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진행을 하는 세미나이니까 또 반드시 올해도 오셔서 좋은 절세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9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저는 원장님들하고 강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